오늘 질문이 초등학교 음, 가기 전에 한글 꼭 떼야 하냐고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5살에서 7살 그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기도 하니까 한번 이 한글 해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음, 좋아. 너 기초학력 연구에서 이렇게 한글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연구도 했잖아. 그리고 한글 또 잘 못된 애들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 보기도 했고 음,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음. 그지?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꼭 떼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언니는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안 해도 된다고 음, 생각하고. 완전 동의. 그렇지. 절대 이게 늦지 너무, 않다. 절대 늦지 어, 않다. 어. 이게 내가 이제 1학년도 3년 해봤고, 네, 1학년 교육과정이 국어가 한글부터 시작해. 그래서 그치. 1학년 때 학교 들어와서 배워도 전혀 늦지 않고, 그때가 만 6세에서 7세 때가 가장 배우기 좋은 나이기도 하고, 발달적으로. 그래. 만 6세면 사실 8살.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는 1학년 그렇지. 애들 나이인 거잖아. 음, 음, 여기에서 음. 유치원 나이 6살이 아닙니다. 네. 이것 때문에 좀 조급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찝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응.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 전혀 조급해할 필요 없고, 그때 가르치면 가장 맞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 1학년 때.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좀 억지로 불안감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좀 학습적으로 강하게 아이를 한글을 교육을 시키고 아이랑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렇지. 뭐든지 음, 강압적으로 하면 역효과가 나지. 음. 학습 동기 떨어지고 그렇지. 자신감 저하되고 그게 나중에 공부에 대한 정서로 이어지는 거지. 공부를 응. 싫어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역효과로 인해서. 이제 1학년 들어와서 보면 아이들이 한글을 모른다는 전제로 모든 수업을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중에 스트레스 받을 것 없고, 뭐 1학기 때는 받아쓰기도 안 해. 그리고 맞아, 알림장 맞아. 쓰는 것도 안 해. 그렇지. 아이들이 일단 읽고 쓴다는 걸 모른다는 전제로 돌아가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 와도 되는데, 이제 하도 한글 사교육을 하고 다 배우고 오니까, 이제 그 교육과정 자체가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교실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 그게 맞아, 조금 맞아. 안타까운 것 같아. 한 2달 반이면 한글 진도 끝나거든? 그 2달 정도면 다 배워. 그 알맞은 시기에 딱 배우면.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조급해하지 말고 대신에 이제 문자에 관심을 갖게끔 부모님이 도와주면 좋지. 책을 많이 읽어주고. 응, 그러면 책이 재밌어지면 맞아. 반드시 나중엔 자기가 스스로 그렇지. 읽어보고 싶거든. 엄마랑 동기 아빠가 있거든. 이렇게 재밌게 읽어준 이 이야기가 대체 음, 이 다음 글자가 뭔지 궁금해서 내가 음, 알고 싶으니까. 또 이런 거에 관한 그 학술적인 연구 근거도 있지 않아? 있지. 응, 이제 조기 문자 교육에 대한 연구가 있잖아. 응,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응, 이제 조기에 문자를 배운 친구들, 한 5살 때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랑 응. 7살 때 읽기 시작한 아이를 이제 비교했을 때 11살 정도 되면 읽기 능력의 차이가 사라진다. 응. 일찍 읽기 시작하고 조금 늦게 읽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아이의 읽기 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음, 어렵다? 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육아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때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힌 게 나는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게 이제 이 한글 교육에도 또 그 위로 올라가서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좀 견디고 깨셨으면 좋겠지, 부모님들이. 맞아. 응, 각자 아이들마다 맞아. 다 응, 자기만의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기다려주지 이때에, 못하는 그 음, 부모의 조급함이 아이에겐 가장 독이다라고 맞아. 말하고 싶네, 이때 나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 없다라고 나는 음, 진짜 부모님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맞아. 불안감은 사실 비교해서 나는 또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네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대표적으로 불안한 게 그거지. 이제 누구네 집에는 5살 때 저절로 한글을 깨쳤다더라. 책만 읽어줬는데 한글을 깨쳤다네.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이제 불안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 그렇지. 아이는 왜 아직 이러면서 이제 불안한데 일단 아이들마다 읽기 발달 속도가 다 다르고 읽기를 배우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책만 읽어줘도 깨친다는 애들은 사실 5% 정도밖에 안 돼. 맞아. 음. 근데 음. 그런 아이들이 너무 음. 노출이 많이 되지, 상황이가.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음절표 있잖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응, 의, 응, 각야, 거겨. 이거 응.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읽어주고 하다 보면 이제 한글 깨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 방법으로도 못 깨치는 아이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아이들한테 알맞은 방법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면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는 음. 어떤 게 좋은 방법이야?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음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야. 발음 중심이 뭐냐면, 왜 아까 책만 읽어줘도 깨쳤다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랑 이제 반대되는 방법인데, 이 책만 읽고 깨치는 거는 이제 엄마가 책을 읽어주잖아. 그럼 애는 이제 글자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듣잖아. 그렇지.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애가 이 듣는 소리와 내가 보는 문자에 관한 뭔가 상관성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아, 이 글자가 이런 소리를 갖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 어렵겠어, 쉽겠어. 너무 어렵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대비되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파닉스 배우잖아, 우리 영어. 그렇듯이 한글도 그렇게 각 낮자마다, 자음자 하나마다, 모음자 하나마다 소리를 다 알려주는 거야. 영어 파닉스 가르치듯이. 그래, 세종대왕님이 한글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 그러니까 창제 원리에 맞게 가르치는 그렇지. 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그렇지, 방법이야. 그렇지. 세종대왕님이 한글 만들 때 혀가 어떤 모양인지 보고 기역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한 그렇지. 것처럼.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발음 중심 한글 교육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강이라는 글자를 배워. 그러면 그거를 기역과 아와 이응으로 쪼개서 하나하나씩 글자의 소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낮자 기역은 그 소리가 난다. 아는 아 소리가 난다. 이제 모음은 자기 이름이 소리니까. 받침에 있는 이응은 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그 아 합치면 그아 해서 가가 되고, 그래서 가랑 다시 응이랑 합치면 가응 해서 강이 되고, 이렇게 각 낮자의 소리를 합쳐서 한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알려주는 거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겪었던 경험을 얘기를 해보자면, 1학년 교사하면서 이제 내가 가르칠 때는 나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1학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교과서가 이제 발음 중심이 아니었어. 국어 교과서 한글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부터 나와. 그래. 아야, 어여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 1학년 할 때 이제 나 국어 교과서로 가르쳤어. 한글 진도를 다 떼고 이제 5월 중순쯤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간단한 모음조차도 잘 못 읽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는 내가 이제 방과 후에 따로 가르쳤어. 그 발음 중심 교재로, 찬찬 한글이라는 교재인데, 그 교재로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가르쳤어. 그랬더니 한 2달 만에 다 한글 깨친 거. 그래. 찬찬 한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줘도 좋을 것 같아. 찬찬 한글은 우리 그 배움 찬찬이 연구회 선생님들이 이제 개발한 교재인데, 그거는 이제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라서 발음 중심으로 모음의 소리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음의 소리 가르치고, 자음도 가나 다라 바바 사순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은 조음 기관에서 나는 그런 소리끼리 묶어서 기역, 키역, 짱기역, 이거는 입모양이 같잖아. 그 할 때 혀의 위치나 이런 게 같잖아. 그래서 그런 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한글 창제된 원리를 반영을 해서 교재를 만든 거지. 그게 그 그래서 아이한테 딱 맞았던 거고, 필요했던 거고. 발음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한글 깨치는 걸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찬찬 한글로 국어 한글 수업을 재구성해서 아예 국어 교과서를 안 가르치고 찬찬 한글로 가르쳤어.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효과가 너무 눈에 띄었지. 이제 우리 반에 그 다음 해 또 한글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2명 정도 있었어. 이제 그중 한 명은 엄마가 이제 입학식 때 오셔가지고 막 걱정을 엄청 하셨어. 선생님, 우리 애는 한글 학습지를 다 했는데, 근데도 아직 한글을 못 깨쳤다.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내가 개별지도 안 했거든? 그냥 수업 시간에 찬찬 한글로 가르친 게 다야.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조금씩 봐주고. 그랬는데 이제 한글 진도 끝날 즈음에 한글 다 뗐어. 5월 달에.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도 진짜 한글 1도 모르고 입학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국어 수업만으로 한글을 다 떼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선생님, 한글이 저는 처음엔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너무 쉬워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맞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알맞은 방법으로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너가 다른 교재를 사용해가지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학교에서 적용을 한 거였는데, 지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내가 좀 살펴보긴 했거든. 막 자세히는 못 봤지만 발음 중심으로 많이 중심이 왔더라고. 모음 소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음 가르치고, 자음과 모음과 합쳤을 때 만들 수 있는 단어의 짜임 뭐 그렇게 되었더라고. 그리고 아까 자음 조음 기관별로 묶어놓은 거, 그것도 이제 적용이 됐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쨌든 발음 중심으로 반영이 됐네. 그러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못 깨쳤다고 진짜로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언니는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이제 교과서도 발음 중심으로 반영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들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선생님이니까, 이 선생님이니까 이렇지 하는 생각이 부모님들은 항상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렇다면 사실 부모님은 요렇게 해주세요. 선생님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집에서 요 정도를 해주시면 좋다. 요 정도의 팁을 좀 잘 드리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찬찬한글 교재 있잖아. 그거를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 음, 그리고 우리 연구회 음, 선생님들이 음, 찬찬한글 인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교육 음, 영상을 음. 다 찍어서 올려놓으셨어. 어, 그때 코로나 때 음. 이제 학교에 못 오니까 학교에서 해야 될 한글 수업을 대체할 수 있게끔 이제 음. 영상을 찍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 현직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하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이제 쉽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영상 길이도 길지 않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냥 되게 부담 없이 학교에서 오면은 하나씩 영상 들어보고, 그리고 교재로 복습 한번 해보고, 요 음, 정도만 하면 음, 하루에 한 뭐 30분 정도 음. 시간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 그리고 또 뭐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더라도 문자에 음. 관심 있고 하면 이 교재 사용해서 문제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한 7살 정도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왜 더 어린 아이는? 더 어린 아이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재랑 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이들 정서나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음, 아무래도. 음, 음, 아니면은 뭐 더 유아기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다. 우리 애가 그런 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음, 이러면 그 음. 부모님들이 먼저 그 영상이나 교재를 살펴보시고 애들이 그렇지. 책 읽어주거나 일상생활에서 접근 방식을 그런 걸 적용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진짜 좋지, 사실 사실. 그게 베스트지. 맞아, 교재에 맞아, 보고 맞아. 앉아서 어, 7살 아이도 쉽지 않잖아. 영상 보고 맞아, 교재하고 하는 거. 맞아. 그게 어, 아니라 맞아. 아이와의 일상에서 이런 보이는 단어들이나 보이는 글자들을 가지고 발음 음, 중심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보셔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지. 음, 뭘 음, 하든지 간에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맞아. 그 관심이 뭔가 뭘 더 시키는 관심이 아니라 그 음, 부모님이 아이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의 그 관심. 맞아, 맞아,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는가에 대한 관심. 맞아.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결국 모든 얘기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늘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한글에서도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하네. 어, 자, 아무튼 오늘 잘 들었어. 음, 그래서 이야기 핵심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학교 어, 들어가서 한글 배워도 늦지 않다. 음, 그리고 발음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맞아. 불안해하지 마시라. 제발.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좋은 교재, 찬찬한글이라는 거 무료 배포되어 있으니 알고 활용하시라. 요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 그지? 맞아. 좋아.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요거 이어서 좀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응, 응. 좀 더 어릴 때, 취약 전에 이제 한글을 떼주고 싶다. 아이가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좀 재미있게 집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응,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응.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음, 얘기해보기로 하자. 그랭. 빠이, 잘 들었어, 동생아.